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왕에서 쫓겨난 연산군. 자, 오늘은 성종의 첫째 아들 연산군을 공부하며 연산군 시대에 일어난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왜 연산군이 왕자리에서 쫓겨났는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연산군이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산군은 성종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화면에 파란색 박스에 성종의 두 번째 부인 패비 윤씨의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엄마가 궁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왕비에서 패해졌다. 왕위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패비, 성씨가 윤씨였습니다. 그래서 패비 윤씨의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이 연산군은 한 살 때 엄마가 궁궐에서 쫓겨나고 새 어머니인 정현 왕후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훗날 자신의 어머니가 궁궐에서 쫓겨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폭군, 나라의 정치는 하지 않고 매일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신하들을 함부로 죽여버리고 이렇게 포악하게 바뀌어가면서 신하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성종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아들 연산군이 왕의 즉위를 합니다. 성종 임금 당시에 훈구파의 권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성종은 시골 촌뜨기, 살인파들을 정치에 불러서 훈구파를 견제합니다. 이 훈구파들이 이제 살인파를 위해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옛날 김종직이란 사람이 죽기 전에 썼던 하나의 글을 발견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종직이란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조의제문이 뭐냐? 한참 예전 중국에서 의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의황제에게는 친척벌 아저씨인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항우가 어린 의황제를 쫓아내버리고 황제 자리를 빼앗습니다. 김종직이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의황제가 나타나서 징징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황제님 왜 울고 계십니까? 하니까 저희 삼촌 항우가 저를 왕자리에서 쫓아버리고 저를 죽였어요. 너무나 슬퍼요 하면서 김종직의 꿈에 나타나서 징징 울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깬 김종직은 아유 우리 불쌍한 의황제님 얼마나 억울하니 나의 꿈에까지 나타나겠니 하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의황제에게 위로를 했다. 이 뜻이 의제, 의황제, 글을 써서 문, 위로하다, 조의제문입니다. 김종직이 죽고 나서 이 조의제문이 발견이 되고 조의제문을 꼬투리 삼아 훈구파는 살인파들을 탄압을 합니다. 왜? 의제는 단종에 비유하고 항우는 세조에 비유하고 즉 항우는 나쁜 놈이다. 즉 단종을 쫓아낸 세조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훈구파들이 해석해버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아니 뭐야
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당장 살인파 잡아와. 그리고 김종직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김종직은 벌써 죽었는데요. 그럼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치고 김종직의 시신에다가 칼을 꽂아. 이렇게 해서 김종직은 2번 죽게 됩니다. 원래 죽었고 훗날 무덤 속에서 칼을 맞고 한 번 더 죽은 거예요. 그래서 2번 죽은 김종직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몇 명 살아 있었는데 이 김종직의 제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거나 멀리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오년에 일어난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무오년에 살인파들이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다 해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화부터 여러분들의 공부가 어려워질 거예요. 사화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살인파가 화를 입다. 살인파, 고려를 유지하고 싶었던 온건개혁파들의 자식들 그리고 제자들이 성종시대에 정치에 진출해서 훈구파들에게 탄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사화가 되겠습니다. 사화 중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조의제문이라는 김종직의 글로 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죽게 되는 무오사화가 바로 그 첫 번째 사화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사화가 일어납니다. 갑자년에 살인파들이 화를 입습니다. 갑자사화가 뭐냐? 자, 여러분들 성종의 2번째 부인 패비 윤씨, 연산군의 어머니였죠. 연산군이 1살 때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잠시 좀 전에 배웠던 내용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성종의 가계도 집안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표입니다. 성종의 오른쪽 패비윤씨, 패비윤씨의 자식이 연산군, 조선의 10대 왕입니다. 이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가 궁궐에서 쫓겨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살인파들을 죽여버린 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예요. 연산군의 외할머니, 즉 패비윤씨의 어머니가 어느 날 궁궐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피가 묻은 손수건을 내밉니다. 전하, 이 피 묻은 손수건이 바로 임금님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흘린 피 묻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연산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연산군은 속상해 죽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 죽인 사람들 내가 다 혼낼 거야. 그래서 관련된 살인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사건이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갑자사화, 패비윤씨와 관련되어 연산군이 살인파를 처단한 것입니다. 이 연산군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매일 궁궐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싫어한 신하들, 임금님 제발 정신 차리고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 신하들에게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 하면서 모든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포악한 임금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연산군을 더 이상 조선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
성종의 세 번째 부인 정현황후 몸에서 태어난 중종이 조선의 11대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중종 반정, 중종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라고 합니다. 중종 반정은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에 즉위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표는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제 서로 대립,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화가 일어납니다. 총 4번의 사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번의 사화, 화면 아랫부분 왼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오사화, 조이제문, 김종직. 두 번째로 갑자사화, 패비윤씨, 연산군.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바로 연산군 시절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쫓겨나는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오른편에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